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로스쿨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제 후배 중에 회사하고 소송을 하다가 너무 열받아서 변호사가 된 친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을 잘 알면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없으면 참 원통하고 분통한 일이 많아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네. 저도 사실 직장 생활을 이제 기자로 한 7년을 하다가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가 된 케이스인데 실제로 법이 굉장히 먼 얘기였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가깝습니다. 네. 그렇지 않나, 주먹이 훨씬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변호사가 되고 어쨌든 10년 차에 접어들고 하다 보니까 법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건전한 상식을 그냥 담아내는 도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사람들이 법감정과 법이 괴리가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 법률 그리고 이런 어떤 보완책이 현실을 담아내기는 상당히 좀 지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먼저 뭐 이를테면 코인 범죄 같은 것도 지금 다스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비교적 늦더라도 사회 문제를 좀 풀어낼 수 있는 아주 상당한 그리고 건전한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를 모아서 이 총 귀결로 종합되는 게 법률이구나 라고 해서 처음에는 주먹이 더 가까운 거 아니야? 뭐 영화 대사도 있지만 우리 생활과 더 밀접한 거, 우리의 건전한 상식과 연결되어 있는 게 법률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제 주변에 소송에 한 번 휘말리게 되면 변호사분들만큼이나 자신이 당했던 그렇죠.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 이제 멀다고 밀어두지 마시고요. 알아두시면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 시간 좀 친근하게 느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는 법이다 순서는요. 이거 진짜 많이 뼈저리게 느끼실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머리가 폼이냐 이러면서 직장인 내의 괴롭힘이 35%가 네.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뭐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직 한 달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런 법이 있죠. 그렇습니다. 좀 된 것 같아요, 예, 변호사님.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 이름이 뭐 직장 내 갑질 방지법 내지는 뭐 직장 괴롭힘 방지법이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래요? 예,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딱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형사처벌 조항까지 물론 이제 미비하다라는 비판은 많이 나오지만 이 부분의 개정안을 근로기준법에 넣은 것이 이른바 쉬운 말로 풀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되는데 사실 짚어주신 대로 이게 3년 시행돼서 사회에서 잘 안착이 됐다면 이렇게 이 직장인 분들 대상으로 여론조사했을 때 한 35%가량이 한 500분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나 아주 상시적인 모욕 명예훼손성 발언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만연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또 왜 굉장히 고통이냐면 직장은 매일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근이나 이런 걸 주되게 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사실 그 사람과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돼요.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도 다른 동료들, 후배들 보는 데서 야, 너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니? 라고 한다거나 야 라고 지칭한다거나 너라고 지칭하는 거는 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갑질이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절되지 않은 부분은 법은 생겼지만 이게 문화까지도 이게 이른바 갑질, 후배라고 해서 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잘 정착이 돼야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요즘에 구심 오르면 간첩이죠, 구심 오르면. 네, 거기서 한 그 해방일지 일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업무를 잘 못해가지고 후배가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 꼰대라고 한다, 갑질한다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업무를 하는 회사는 업무를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성과를 내고 효율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적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이 부분, 이 기준이 뭔지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한 지 좀 됐어요. 그래서 프리랜서 생활도 했었었는데 후배들한테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기사로 보면 저 옛날에 초창기 때 신입사원일 때 무지하게 많이 들었던 게 지금은 다 갑질이고 직장인 내 괴롭힘인 거예요. 머리가 폼이냐부터 시작해서 저는 저 미쓰리라고 부를 때부터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 요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옛날에는 분명히 그냥 지나갔는데 네. 지금은 충분히 직장인 내 괴롭힘이 되지 않을까 싶을 때도 많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이를테면 이 기준이 상당히 좀 모호한데 네. 법적으로 일단 짚고 가자면 네. 이게 직장 내에서 당연히 있어 벌어지는 일이어야 됩니다. 이 근로기준법을 보더라도. 그리고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하는 건 당연히 어떤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근데 밑에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사를 겨냥해서 이렇게 집단을 만든다. 이렇게 항명하는 그런 관계에서 우위가 있다라고 판단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여러 명이고 네. 직장 상사 혼자 하시면 후배가 괴롭혀도 직장 내 괴롭힘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은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 없이 인격적인 모독을 줬다. 네. 그러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받으면 이거는 괴롭힘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 업무와 관련인데 머리가 폼이냐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 그런데 이 수위를 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행동. 그런데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과도한 거야. 야, 네. 너 머리가 폼이냐? 이 말은 돌려서 이 업무는 이러저러해서 굉장히 좀 부족한 면이 많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김대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답인 거죠. 야, 너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냐? 너 뭐 정신을 어디다 빼놓고 다녀? 라는 거는 폭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면 OX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 여성분이 본인의 SNS를 상당히 열심히 해요. 당연히 뭐 스트레스도 풀 겸 허용되는 거죠. 뭐 그런데 약간 여름 휴양지를 가서 좀 야한, 그러니까 비키니 같은 것을 입고 찍은 사진에 직장 동료들이 좋아요를 막 누르는 거예요. 네. 너무 불쾌한 거예요. 아니, 내가 올렸다고는 하지만 내 사적 영역인데 거기에 들어와서 좋아요, 내지는 뭐 예쁘다. 이런 걸 올린다. 나는 좀 내 사생활을 침해받은 기분이 들고 약간 이게 성희롱이 아닌가 좀 헷갈리기도 한다라고 상담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은 직장 내 갑질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올린 것이고요. 직장 업무와도 관련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닌데 또 한 그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일을 되게 미숙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고치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좀 심할 정도로. 아까 그 드라마를 또 언급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또 여주인공이 디자인을 해서 가안을 올리면 팀장이 굉장히 고치라고 많이 하죠. 뿐만 아니라 회사 내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소외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부분과 다 종합이 됐을 때 이 상담을 한 분이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너무나 업무 지시가 좀 평균치를 넘는다라고 나뿐만 아니라 내 동료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인격적인 모독도 하고 정보에서 소외를 시키는데 이건 직장 내 갑질일까요? 직장 내 갑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아니 내가 일을 원래 하던 요만큼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나눠서 하던 직장 동료가 이직을 한 겁니다. 내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났어요. 이걸 해결해 줄 기미를 보이지도 않아요. 계속 일을 해라, 참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이고 업무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좀 일시간 업무 가중도가 높아진다라고 해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관점에서 힘들다, 어렵다, 이거 모욕적이다라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통념에 따라서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이 업무의 특수성, 이 특별성을 또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은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게 됩니다. 기자 사회도 만만치 않은 걸로 만만치 제가 않죠. 전설 같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투데이 잡 3.0 보시는 분들은 그럴 리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방송국도 이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없는 그런 조직이기도 한데 예전에 저희 선배님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여자 기자분이 민소매를 입고 출근한 거예요. 더워서. 그래서 옥상에 불려가서 폭언을 당했다는 얘기를 전설처럼 들었었거든요.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녔냐? 왜 옷을 반소매, 그러니까 민소매를 입고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야단 맞고 벌을 섰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한 기자 이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기자니까 좀 가동성 이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좀 남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는데 선배가 머리를 탁탁 치면서 야, 너 여자애가 치마 입고 다녀라. 이게 정말 예전에 쌍팔년도에 있었던 일 같은데 생각해보면 아주 오래전 일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사나 조직은 딱 위계 서열이 돼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수로 모시고 일한다. 그리고 딱 공채기수 같은 게 있는 회사들도 많고 그러면 나이가 적어도 먼저 입사를 했으면 선배라고
지휘라고 해야 되고 그 지시를 좀 무조건 따라야 되는 분위기도 있고 특히 도제식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일수록 이런 폭언이 애정이다라고 둔갑을 해서 또 이렇게 변명의 여지를 주는 경우들도 있죠. 네, 뭐 기사를 한 10번씩 고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한 줄에 그 띄어쓰기 하나 고쳐주고 다시 고쳐오라고 합니다. 근데 안 고쳐지면 또 고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까? 그렇죠. 이게 상당한 범위를 좀 넘어선다. 그리고 사실 기사를 고쳐줄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완성본을 봤을 때 굳이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면서 시간을 소비하게 하면서 고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도 본인이 또 상사였기 때문에 한 행위라고 평가받겠죠. 업무상 적정한 정도를 좀 넘어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첨삭을 막 받는 이 기자 내지는 직장분, 아, 나 정말 내가 바본가 보다. 나 정말 이 회사에 안 맞나 보다. 사회적인 어떤 개인적인 모멸감을 갖게 되죠. 딱 요건에 딱딱 떨어지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능력치에 관련된 거니까 너 이것도 몰라라는 식의 폭언들을 참 많이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가 일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 인격 비하나 욕설에 가까우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특히나 회식 자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위를 예전에 그 정치인분들이랑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음담패설을 하는 게 뭔가 자신이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열린 사람이라는. 그렇죠. 나는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게 이제 기사화된 적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여직원한테 너 연하를 굉장히 많이 만나봤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직장분이 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이게 사실 맥락을 봐야 됩니다. 맥락? 너 연하 좀 많이 만났을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그 과정이 만약 김대리 지금 회사에서 굉장히 성과도 좀 잘 내고 카리스마도 있고 뭐 연차는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야무지고 하는 걸 보니까 남자도 뭐 연상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기대거나 하는 연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딱 리드할 수 있는 연하를 만나는 것 같아라고 하면 이건 직장 내 갑질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 단순히 그 말을 했다 안 했다가 직장 내 갑질의 여부를 가리는 건 아니고 근데 만약에 너는 맨날 회사 끝나면 클럽 가서 뭐 놀고 회사 생활에는 해이하게 하고 제대로 업무 처리도 못하면서 너 연하 킬러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사실 업무랑 무관하게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범하고 인격적인 모욕까지 해서 좀 정신적인 손해까지 미쳤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또 갑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대부분이에요. 전자 얘기는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이유가요, 변호사님. 이게 괴롭힘인지 아닌지 분간이 좀 애매해요. 기분은 엄청 나쁜데 문제 제기를 하기 굉장히 애매해서 너무 예민한 아이, 쟤는 저런 것까지 문제 삼는 아이 이렇게 찍힐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치마를 입고 출근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치마 입었는데 데이트가 기분은 살짝 나쁜데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이 애매한 이런 기분. 이건 어때요? 이거는 사실 직장 내 갑질이라고까지는 조금 보기 어렵고 치마 입었네. 너 뭐 좋은 일 있어? 데이트가? 이 정도는 사실 일상에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설사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하지 못할 말을 했다. 근로기준법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울 거고 제가 한 회사의 인사징계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문제가 됐던 건 남성 상급 직원, 여성 하급 직원이 있었는데 이 여성 직원분이 뭐 구체적으로 병명을 얘기하는 게 이해를 돕기 쉬울 테니까 이제 치질에 걸린 겁니다. 여자 직원이? 그런데 이제 병가를 내야 되니까 상사한테 제가 사실은 뭐 이러저러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남자 상사가 그래? 이거 우리 와이프도 똑같이 고생을 해서 내가 아는데 그럴 때 여성용품을 평소에도 착용하고 다녀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몹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굳이 그 얘기를 그쵸?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해? 병가 여부만 처리해주면 되는데 라고 해서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이후에 징계위에 회부까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 징계와 관련해서 내부 어떤 규정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이를테면 뭐
음주 운전을 했다 이렇게 네. 명시적으로 기재가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품위를 손상했다 네. 이런 규정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때도 막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나가라고 한 다음에 비공개로 그때 변호사님들도 계셨고 노무사님들 계셨고 회사 관계자분들도 계셨는데 결론은 이거는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 징계 사유로도 좀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해서 결론이 났는데 본인이 기분 나쁜 것도 있지만 어떤 저도 적절했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이런 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또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빴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의 어떤 그 의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고의가 있다라거나 갑질을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이렇게까지 판단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징계 대상에서 배제가 된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눈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보통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제가 여자라서 아마 그런가 봐요. 네. 남자 상사분과 제가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지만 반대로 요즘은 여자 상사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많이 김대리 운동하는 것 같아. 생수병 좀 바꿔줘. 정수기 무거우니까. 뭐 이런 것도 네. 혹시 직장 내의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나요? 이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내 몸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예. 왜냐하면 지속성도 사실 판단을 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그렇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지나가는 말로 한 마디, 두 마디 정도 한 것까지는 보기 어려운데 끊임없이 외모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이게 사실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요. 또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을 받더라도 인사로 징계를 받고 어떤 승진에서 불이익 받는 것과는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별도로 이 가해자한테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일정 수위를 넘는 발언을 했다. 이런 건 당연하게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해당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직장인분들이 내부 카톡방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업무 때문에. 근데 거기서 폭언을 퍼부었다. 정말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해서 내가 인격 말살이 되는 기분까지 느꼈다. 많죠. 이러면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을 넘는 겁니다. 이거는 형사적으로 형법으로 다스려지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는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고 그리고 너 김대리 몸 굉장히 좋네 생수병 좀 올려줘를 넘어서 이게 남성분이 여성분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정말 금기시되죠. 몸을 만진다거나 어깨를 올린다거나. 근데 오히려 여성 상사가 남성 부하 직원한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요새는 많아요. 좀 많아졌어요. 네. 운동하네, 몸 좀 좋은가 봐, 왜 이렇게 단단해라고 하면서 터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받아서 또 다른 법률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을 넘어서서 형사적으로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정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후배들이 있는데 남성분들은 좀 여성분들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을 오히려 더 못하는. 그렇죠. 예, 사회 통념상 그런 얘기를 뱉는 것 자체가 근데 굉장히 불쾌하다고 자존심 굉장히 상해하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스타트업에서 직장 내 갑질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휴가를 안 내주고 또 심지어는 출근해가지고 출근하면 안 되는데 이거 쓰지 말고 그냥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휴가를 빨리빨리 연차를 안 내주고 이런 것도 다 갑질에 해당할 수 있나요?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대부분의 이 관련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좀 사각지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꼭 지켜야 되는 룰이 있습니다. 그거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라는 점. 근로계약서. 예. 그리고 최저임금은 최소한 보장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휴가는 본인이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과 시간과 이 어떤 상황에 보내줘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휴가를 아주 피크일 때 쓰려고 해. 그거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막는 거는. 그런데 법원 판결도 업무의 특성은 좀 고려해야 된다. 이를테면 택배 업무를 하시는데 추석,
설 연휴 완전 대목이죠. 네. 인력이 굉장히 달려서 추가 인원을 보강해야 될 정도로 바쁜 시즌에 만약에 굳이 내가 그 시점에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별다른 사유도 없이 뭐 병가나 아니면 뭐 가족 뭐 병간호 이런 이유 합당한 이유 없이 한다면 이거는 약간 제동을 걸 수 있지만 그런 판결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수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보내드려야 한다는 건 근로기준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주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직장 내 갑질로 평가받고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 김대리 회사 이렇게 바쁜데 지금 꼭 가야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안 거예요? 되죠, 안 되죠. 오, 그러니까 너무 바빠도 어지간하면 법에서는 휴가는 보장해 네, 원하는 시기에. 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이 부하 직원이었을 때도 있고 네. 제 친구들은 이제 부장 뭐 이렇게 단 친구들도 있으니까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말을 못 하겠어. 네. 나는 칭찬이라고 한 건데 상대방의 부하 직원이 요즘 MZ 세대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렇게 부하 직원들한테 우리가 관심이 많은 걸까요? 정말 요즘은 사실 역갑질 뭐 이런 얘기도 인터넷상에 있더라고요. 오히려 상사가 아래 직원의 눈치를 좀 보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도 있어요. 아니 내가 회사 회식이라고 해서 갔다. 근데 막 차수를 옮기면서 길어진다. 사실상 이거 직장 내 갑질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 직장 내 갑질 아닙니다. 본인이 뭐 이유를 설명하든 나가면 되는데 반강제적으로 있었다라고 해서 이런 범주까지 직장 내 갑질로 보는 건 아니에요. 네. 회사 생활이라는 건 어느 정도 또 고통이 좀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월급을 받고 이런 거는 구속이 거기에, 있죠, 기본적으로. 예, 상응하는 또 노동력을 또 제공하는 것 이외에 여러 신경 쓸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상당한 범위, 어떤 건전한 법 상식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 겁니다. 내가 그냥 기분이 나빠서. 왜냐하면 피해자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성범죄에서 아주 은닉하고 이 제3자가 알기 어려운 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나온 이런 맥락이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소송까지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법원도 이게 건전한 법관주의에 부합해? 이게 상식에 맞나? 본인이 기분 나쁘다라고 해서 이 피해자를 그냥 손을 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해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은 뭐 이게 가능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네. 해결하면 참 좋은데 얘기가 안 통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는 매번 반복되니까 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기업들도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사 한 번 나면 그동안 뭐 이 사회 공헌으로 사업 여러 가지 한 거 그냥 싹 다 도루묵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네. 저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수업을 이수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그래도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구나.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내이구나라는 거는 사실 강의를 받지 않으면은 평소에 하나하나 본인들이 이렇게 인지가 안 돼요. 들여다보시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 이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한 규정에서도 회사에서 예방책을 마련해라.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예방책의 가장 좀 손쉬운 선택지는 강의를 하는 그렇죠. 거라서 강의도 굉장히 좀 많이 장착이 돼 있고 내부 규정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정말 이거는 범죄다. 내가 인격모독이 상당한 수위를 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만약에 어떤 온라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캡처를 해주시고요. 그렇죠. 폭언을 계속 장기화되고 지속적이다라고 하면 녹음도 해두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몰래 녹음하는 거 이거 뭔가 법에 위촉되는 거 아니야? 저촉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그쵸. 상당히 많으신데요. 제가 지금 앵커님과 대화를 하는 걸 녹음을 했다. 이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음성도 들어가니까요. 제 음성이 들어가는 이 대화를 녹음하는 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제3자가 하는 걸 몰래 이렇게 녹음기를 쳐놓고 녹음을 한다? 이건 통신비밀법에 저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방 당사자로서 폭언을 받는 그런 상황을 녹음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현행법 위반도 아니고 증거 능력도 있어서 굉장히 요즘은 상대방과의 대화 그리고 자동 녹음 기능을 장착된 전화기들도 많아서요. 이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법적 조치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그 선택을 하시는 것도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선배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혹시 기분 나쁘면 나한테 말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지금하고 그게 괴롭힘이다,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기분 나쁘면 꼭 얘기해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육을 하면 이런 거 술을 넣으면 안 돼. 다른 데서는 이런 게 문제가 됐어라고 하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방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게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지금 들어보면 우리 부장님이 나를 괴롭혔으면 부장님을 처벌할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부장님을 처벌하지 않고 사장님을 처벌해야 되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뭔 얘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법에 사각지대가 있고 사실 근로기준법 넣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고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가져가면 이게 직장 운영이 되겠느냐라는 어떤 입법자의 결단도 있는 건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갖는 거는 이 가해자, 그러니까 동료 직원이 아니라 이 대표이사인 겁니다. 그런데 그 경우도 어떤 경우냐? 뭐 네. 직장 내 괴롭힘을 방관했다, 방치했다 이 정도는 형사처벌 받지 않고요. 만약에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너무 오랫동안 시달려서 회사에 이 부분을 알렸어요. 네. 그런데 너 직장 생활 잘 못하네. 왜 이렇게 예민해? 라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네. 나가서 해고까지 한다? 그리고 내가 해고를 당할 다른 원인이 없는데 신고를 했다는 것만이 유일한 원인으로 진단이 된다? 이거 사업자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는 걸 넘어서서 이 피해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을 인사조치까지 하면은 이건 형사처벌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렇다면 당장 이걸 신고한 사람으로서는 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선배가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근데 선배는 최소한 형사처벌을 받는 규정은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은 형사로는 의율할 수가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이란 건 형사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은 상황에서는 이런 선택을 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다라는 점. 또 이 법의 맹점이 뭐냐면 내가 신고를 했어요. 나 네. 직장 내 괴롭힘에 너무 오래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즉각 분리를 해야 돼요. 가해자, 피해자를. 학교에서 학교폭력처럼? 예처럼. 이건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계속해서 신고한 사실을 가해자가 인지하게 되면 괴롭힘이 강도 높게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거죠. 너 빨리 취소해. 그렇죠.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장이다. 대표이사다. 답 없어요. 이라면 아니 즉각 분리가 만약에 큰 규모의 회사면은 뭐 본점에서 뭐 다른 분점으로 간다든지 해서 시야에서는 사라질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지시감독 체계에서는 사라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규모가 더 작은 회사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직장 내 갑질 이런 게 문제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 이게 또 왜 문제냐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직이 아니라면 굉장히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정도로 최근에도 기사를 봤더니 공무원 분이셨는데 선배가 너무 오랫동안 괴롭히고 폭언하고 정말 깨알같이 고치라는 걸 엄청나게 좀 과도하게 하고 이래서 한 32주 정도 병원에 다녀야 된다라는 진단까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32주면요. 무려 한 8개월을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정도 진단이면 중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이 가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징계가 예정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보전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직장 내 갑질 방지법에 대해서도 이거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걸 정말 근절하고 뿌리 뽑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보완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 잘해.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네. 일이 벌어졌을 때는 분리를 하고 나쁜 사람은 징계 주고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너 과태료, 너 처벌 이런 네. 건데 당장 사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우리 선배를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처벌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죠. 그게 실제로 실효성이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심지어 괴롭히는 사람이 대표님이면 참 답이 없다 답이 이런 없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회사 다닐 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 상사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일종의 우리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는데 네. 계속 일 못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면 내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인지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경우 굉장히 있죠.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교묘하게 이거 내 문제구나. 처음에는 맞아요. 업무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다 보면 이거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 회사에 안 맞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이게 내 잘못인가? 이게 업무 이 결과물이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가? 부터 해서 이 사람이 사감 없이 개인적인 감정 없이 이렇게 단박하게 나한테 지시를 하는 건가? 이 부분은 사실 본인이 제일 잘
나중에는 알 수밖에 없고 동료들하고도 상담해 보시고 상의해 보시는 거 한번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이런 거를 오랫동안 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 소송을 하든 네. 이제 그래야 되잖아요. 뭐 일기를 쓸 수도 없고 네. 녹취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거는 정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려운 유형의 범죄예요. 맞아요. 만약에 내가 피해를 당했다, 녹취도 없고 증거도 없다, 그러면 직장 동료들에게 사실 확인서라도 좀 써줘 네. 라고 저희가 소송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뜻 나서는 동료는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자기도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당장 불이익이 올 건데,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요 당사자들이 내는 서류를 서로 간에 다 받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썼구나를 금세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 건데, 아까는 녹취를 말씀드렸죠. 지금 앵커님께서 일기 말씀 주셨는데 네, 너무 열받아서 매일 일기를 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증거가 됩니다. 돼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목격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목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기가 단발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날의 내 상황, 그리고 꾸며내기 어려운 아주 디테일한 사정들이 한 건의 일기에 담겨 있다. 그럼 법원도 이 부분은 이거는 거짓말로 썼는데라고 함부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장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막 분식 회계하고 증거를 다 없앴는데 정말 지속적으로 이게 기재가 된 장부가 있다 이러면 이게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시는 거, 그날의 어떤 일지를 남기시는 것도 증거로 기능한다는 점, 법률적인 조치를 하시기 위해서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쓰실 수는 없더라도 그날 내가 느꼈던 모멸감이나 사실에 대해서는 네. 꾸준하게만 6개월, 1년 정도 기록이 맞습니다. 됐다 그러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증거됩니다. 저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친한 사람한테 하소연한 카톡도 길게 남겨져 있다. 예를 들어 장윤 변호사님 저희 언니예요. 언니 오늘 부장님. 네. 계속 이제 문자 남기고 뭐 카톡 남기고 한 것도 증거가 된다고 됩니다. 하던데요. 예, 네. 확실히 되고, 왜냐하면 이게 증거를 인위적으로 고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는지 그런 증거들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증거들은 뭔가 허술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꾸며내기 어려운 이런 사실관계들이 담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과 사실이 부딪히죠. 예, 거짓말은 부딪히고 거짓말을 하고. 낳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거짓말은 복잡하고 진실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겪은 일을 제3자에게 이야기하고 하소연하고 카톡 등을 통해서 남겨놨다면 그 부분도 추려서 만약에 법적 쟁점으로 비화가 된다면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 안 되시면 일기라도 쓰시고 하소연이라도 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증거가 돼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의해서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병원에 아까 32주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계속 괴롭힘을 받아서 병원을 다닐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 회사에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차라리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소송을 하는 게 맞아요? 일단 민사랑 형사는 너무 지난한 과정을 맞아요.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해자 자체에 대해서는 또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없고, 네. 그렇다면 선택지는 법률적으로는 민사 손해배상을 할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이 문제를 먼저 풀지. 저는 의뢰인분들에게 유사한 질문을 받게 되면 일단은 회사 안에서 풀어보시라. 변호사로서는 소송을 해야 저희도 이제 수익을 얻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 기본적으로 저를 믿고 상담해 주신 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면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내 동생이 똑같은 고민을 토로했으면 어떤 자문을 줄까? 조언을 해줄까라고 보면 일단은 회사 안에서, 요즘은 회사도 예전보다는 그래도 이 내규라는 게 좀 철두철미하게 돼 있고, 그리고 예, 맞아요. 기구도 맞습니다. 있어요. 예, 예. 기구도 따로 있고, 또 이게 혹시나 객관성을 징계를 할 때 담보하지 못할까 봐 저처럼 외부의 법률 전문가나 노무사들을 위촉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내가 참을 수 있는 수인 한도를 넘었다라고 하면 회사에 먼저 좀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그래도 안 되면 소송으로 할 때 회사 안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어떤 식의 문제 제기를 했는지도 판단의 하나의 근거거든요. 요소로, 근거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문제 제기하시는 게 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방송인 친구가 회사 소속사가 있었는데 내부에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본인 소가리를 많이 했는데 의외로 좀 회사 내 기구에서 조정이 잘 돼서 상대방이 빨리 처벌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좀 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네. 예,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회식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회식을 안 가면 찍히고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일은 없기를, 또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 투데이 잡스 3.0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저희 공식 질문 있어요, 변호사님. 아, 네. 네, 변호사님도 함부로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투데이 잡스 3.0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저는 정말 롱런해서 거의 전원일기급으로 롱런하지 않을까. 네. 우리 최불암 씨가 저를 비워가지고 독실 씨 빨리 와요. 예, 이 자리를 좀 채워줄 것 같고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투데이 잡스의 김혜자 선생님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